오늘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 같죠? 따끈따끈한 게 좋습니다. 나올 때 왜 기가 딱 실어가지고 기가 짱짱 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겨울이 돼야 겨울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첫 추위에 몸을 떨게 되면 나중에 겨울 내내 몸 뜹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좀 따뜻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건 오늘처럼 이렇게 좀 추운 게 좋죠. 그래야 안 졸고 좋지. 자, 오늘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책 87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가 민총을 배우는 것은 법률행위 법률행위 유효요건을 배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관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권리를 변동, 소멸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다 합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 원인이고 그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인이란 말은 잘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다. 그런데 이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누는데 뭘 가지고 나누느냐? 그것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법률 사실 중에서 뭘 가지고 있냐 나눠준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당분간 기억할 때 이걸 중국지 뭐라 그랬죠? 요리, 재료고 이것은 요리다. 그래서 중국집 요리 다양하게 많다. 그에 따라서 맛이 나타나는데 중국집 요리는 여러 수십 가지 종류가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나누냐? 중국집 요리 재료가 뭐 들어갔냐? 그 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양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 양파를 뭐라고 그러면 된다 했죠?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이유는 둘 다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지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고 법률행위 아닌 것은 법률에 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동적으로 권리를 취득, 변경, 상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크게 우리는 재산권만 시험에 들어간다 했죠. 재산권은 재화와 용역, 즉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물건과 채권인데 이 물건과 채권을 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공통 원인이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는 물건이든 채권이든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요건에 해당되니까 이게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총에서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 요건인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물건 채권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공통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 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그게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립된 법률 행위가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법률행위는 비록 성립했다 할지라도 무효 아니면 취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효력 요건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요 목적 의사표시 요게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목적의 확정 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 했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뭘 본다? 의사표시를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저번 주에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저번 주는 그냥 놀라고 그랬어요. 복습을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보십시오. 보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이걸 한 번 들은 것과 안 들은 것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나게 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했냐 안 했냐 차이가 나는 거고 매일 복습을 했냐 안 했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요것만 합니까? 매일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3주 사이고 4주 사이면 복습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표시를 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의사표시라고 했을 때 이 의사표시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의사와 표시 이게 합쳐진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의사는 다시 말하면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 요게 합쳐서 의사 표시가 된 겁니다. 효과사란 방금 요게 효과입니까?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 그게 의사 표시입니다. 이 집을 사고 싶다.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 자동차를 사고 싶다. 권리를 취득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사람이 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이 의사표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 이걸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4단계를 거치더라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이걸 의사표시의 심리적 4단계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에 택시 정류장에서 지금 갑이 택시를 타려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탄다는 것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택시를 타겠다는 이 의사표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 하면 일단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 법률행위를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동기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같이 추우면 추우니까 택시를 탈까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아니면 약속 시간이 늦으니까 빨리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동기에서 택시를 탈까라는 뭐가 있다? 의사가 생기는 겁니다. 요 의사가 생기면 내가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택시가 씁니까? 아니죠. 택시를 타겠다는 내 의사를 택시기사에게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걸 표시의사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손을 번쩍 듭니다. 이게 무슨 행위다? 표시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딱 보고 택시기사가 끽 세웁니다. 끽 세웠다는 것은 그 의사표시에 좋다, 태워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딱 합치됐죠? 그러면 저번 주에 뭐가 성립한다 했죠? 계약이 성립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운송계약이 딱 체결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택시기사가 오케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 하나의 의사 표시, 갑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사 표시.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갑은 지금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동기에서부터 출발하죠.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는 동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표시행위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표의자는 어디부터 출발하는데? 동기에서. 상대방은 표시행위로부터. 이게 딱 일치하지 벌써 생각할 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표시행위로부터 생기는 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이걸 표시상의 효과사라 그러고, 갑이 갖고 있던 내심이 있던 의사, 이걸 내심적 효과사, 이렇게 효과사도 달라지는 겁니다. 요 갑이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 요게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정한 의도겠죠. 요걸 그래서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의사표시 두 개가 합쳐서 의사표시가 되는데 요 네 단계 중에서 두 개로 들어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택시 탈 때 왜 타는지 이유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에 뭐는 들어갈 필요 없다? 동기는 들어갈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표시의사가 있는데 표시의사도 통설은 의사표시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건널목에 택시 구장에서 걸어가는데 그 반대편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야 손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의사는 없었죠. 그러나 택시 기사에서 봤을 때는 택시 타겠다는 의사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할 의사가 없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통설은 요 표시 의사도 의사 표시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의사와 표시행위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의사 표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두 개가 합쳐서 의사 표시인데 이게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손을 들었는데 택시기사가 끽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택시 정사에서 뭘 들고 있으니까 손을 들고 있으니까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사하고는 단계가 없죠. 이렇게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실제로 판례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사직서 제출입니다.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갑이 지금 연말이 됐는데 월급 인상을 지금 바랍니다. 그럼 월급 인상을 바라는 건 내 의사입니다. 그럼 월급을 인상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 표시되기는 뭘 제출했다고? 사직서. 그럼 지금 사직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예? 없죠. 지금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유능한 인재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나를 잡으면서 월급을 인상해 주겠지 라는 기대감에서 하지 사직할 의사가 없다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세요.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 실제로 나가게 할 의사는 없고 월세를 올려달라는 의사로서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 표시되기는 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나가게 할 의사는 그게 진위와 다르게 표시한 거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의사와 다르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직서 제출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지금 외부에 표시된 거는 사직서 제출 아닙니까? 이걸 유효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알고 사는 경우와 모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 스스로 알고 하는 걸 허위표시라 그래요. 요 허위표시도 다시 두 가지. 상대방하고 짜고 하면 통정 허위표시라 그래요. 근데 짜지 않고 지 혼자 하는 것은 단독 허위표시인데 요즘은 단독 허위표시라 잘 하지 않고 내 진위와 다르게 표시했다 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혹은 비진위 의사표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세세히 나누면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로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민법은 그래서 알고와 모르고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가 나오는지 알겠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더 줄여서 비진이 의사표시 이렇게 하고 단독 허위 표시, 심리유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고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거죠. 실사회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제일 많은데 우리는 부동산을만 예를 들어서 나오니까 요거 이제 예를 드는 게 비진의 표시 그러면 꼭 요걸 예를 드는데 실사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의할 때 필요한 사례라 해서 강학상 사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의 친구 사이인데 을이 지금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암 투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투병 생활할 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갑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기로 약속을 낸 겁니다. 정려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 야 용기를 내 이렇게 하는 때 용기가 많이 날까요? 야 아파트한테 줄게 그럴 때 더 용기가 날까요? 그렇죠. 야 100억짜리 건물 넣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한번 삐까본 적 살아볼 욕심이라도 다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파트를 주는지 이유 알겠죠? 암 투병할 때는 아파트를 준다든지 현금 주는 게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용기를 내 그 소용없어요. 그냥 봉투 좀 주는 게 낫다 안 낫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정력이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정리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용기를 복도적에게 해서 한 말이라니까. 그러면 정리할 의사가 없는데 외부에는 정리하겠다고 표시를 했고 갑 스스로 내 의사와 다르게 표시됐다는 걸 알아 몰라? 이게 내 진위와 다르게 표시한 거 아닙니까? 왜 했는지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이유는 불문입니다. 기대감, 내 진실을 알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겼다. 실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강학상 사례라 가르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요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정력이야기 유효냐 무효냐 항상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봅니다. 우리는 법률행위 지금 두 사람 사이 무슨 법률행위 했죠? 계약이라는 정력이야기라는 법률행위 했잖아. 성립은 됐다니까. 근데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는 효력 요건만 시험 보면 본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력이야기 유효면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은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그럴 때 이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107조를 보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 표시라도 그 효력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있다는 두 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유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유효라는 겁니까? 요 정력이야기 유효라는 뜻입니다. 정력이야기 유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죠. 당연히 유효라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냥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비진이 했냐 이 말입니다. 상대방 너 말을 믿었으니까 믿은 그대로 권리를 변동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자기 거니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이 병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예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이 유효면 외는 그럼 뭐라는 겁니까? 무효란 뜻이겠죠. 예, 무효입니다. 어떨 때냐? 그러나 되어 있습니다. 107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병이 이 갑이 나에게 진짜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뭐였다? 알 수 있었을 때, 그럴 때는 무효합니다. 어차피 알고 있을 때는 그때는 표의자를 보호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무효라는 게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요 정력이하기 무효입니다. 정력이하기 무효니까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원인 없는 등기라서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럼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다. 그럼 돌려달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돌려달라 그래야 된다. 요걸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80만 원 대금 주고 자전거 인도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원래 이 소유권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갑의 것인데 지금 을이 행사하죠. 지금 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왜 정당하다?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갖췄잖아. 지금 법률 요건을 갖췄으니까 권리를 취득했다고. 지금 권리를 취득할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갖췄다니까.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을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 돈은 원래 누구 것이었다? 을의 것이었죠. 근데 지금 갑이 돈을 사용하잖아요. 해도 돼, 안 돼? 돼. 뭘 했으니까? 매매계약이라는 원인을 갖췄으니까. 이렇게 항상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요건 갖춰야 돼요. 이 원인이 있어야만이 결과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이 만일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의 매매 한적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이 소유권 행사가 정당하게 안 하게? 이게 없어졌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당 반대는 뭐라고? 부당. 부당했던 모든 이득은 뭐라고? 반환해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여러분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내가 도로 반환 받으려고 무효 취소 그러지 반환 못 받을 것 같으면 무효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 취소란 건 항상 반환 받으려고 무효 취소하는 겁니다. 하기 전이면 안 해도 되고 했을 때는 도로 반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줬던 걸 도로 받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었던 물건을 도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원물 반환이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란 너와 나 사이에 법률 관계 없으니까 내가 줬던 거 도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물이 지금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을 돌려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은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건 말소 등기 청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을은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을이 요 놈이 거짓말했다는 거 알면서도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겼는데 이 병은 갑과 병을 사이의 정력이야기 무효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 이걸 뭐라냐면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을이 무효면 분명히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와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어요. 이럴 때 이 병에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보면 요 무효는 갑은 을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선의, 악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순합니다. 요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아는 걸 악이라고 그러고 선의는 모르는 걸 그냥 선의라 그래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 이름에 관해서 악이라 그러고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제 이름에 관해서 선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죠. 선의하게 그럽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럽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 이름 모르는 사람 많겠죠. 근데 이름 모르는 것은 확실하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카운트에도 있을 것이고 왼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걸 과실이 있다 그래요.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을 때는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 과실이냐 무과실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맺은 매매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니까 내 부동산 돌려달라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병이 가져갔죠. 그 병에게 또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요거 안 됩니다. 누구한테는 안 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안 되면 요거 지금 좀 이따 다 상세히 배울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 병이 가져갑니다. 그럼 내 이제 부동산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갑의 입장에서 못 가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원물 반환이 안 되면 가액 반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만큼 돌려달라. 돈을 돌려달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선의의 제3자가 부동산을 가져갔다 해서 반환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무효 주장합니까? 항상 원물 반환이 안 되면 뭘 반환한다? 가액 반환 들어갑니다. 이거 애동찰부 때 확실해야 돼요. 이 사례하면 꼭 틀립니다. 제3자가 쓰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는 사람인데 그럼 큰일 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대. 무슨 반환이 안 된다고? 원물 반환이 안 되니까 가액 반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민법이라는 것은 공짜로 불로소득은 없어요. 항상 원인이 있어야만이 권리를 취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됩니다. 팔아먹었을 때는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어른 자기 부동산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죠. 이게 이제 배임행입니다. 쇠고랑차입니다. 이래 되면 형법상 범죄예요. 절대로 남의 걸 처분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이거나 훔친 물건 파는 거나 똑같다니까. 자기 거 아니면서 파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자, 요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거꾸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제가 지금 선의악이 그러면서 또 선의악이 선의는 다시 과실이냐 없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옛날 우리가 전국으로 한글로 바꾸자는 이런 운동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사는 교과서에 한문이 다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나라 한문을 안 배웁니다. 옛날에는 한문이 우리 형님이나 삼촌 때는 이렇게 가로 씌워가지고 한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로 돌아갔지만 우리나라도 코너킥이란 그러고 모서리킥이라 그러고 그렇게 한글로 다 바꾸자고 운동이 있어요. 지금 북한처럼. 그런데 그게 몇 년 못 갔죠. 왜냐하면 북한은 폐시됐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생각하지 우리는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우리나라만 코너킥 안 그러고 모서리킥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꾸기를 요 아기는 뭐로 바꿨다? 한글로 바꾸니까 알았거나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요거 과실은 뭐라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 모르는 경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았거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뭐랄게? 악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았거나 그러면 악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럼 거꾸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알 수 있어서도 무효가 되니까 알 수 없는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거꾸로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으면 유효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원칙은 뭐라고?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랬습니다. 원래 어떻게 시험에 답이 나온지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 무효입니다. 얼마나 쉽게 나온지 모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질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사직 제출의 원칙은 뭐라고? 유효해요. 따라서 회사에서 수리하면 적법하게 수리했기 때문에 잘리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진짜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그냥 홧김에 했다는 걸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사직 제출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제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사직 제출할 때 실제로 사직할 의사 있어 없어요? 사직은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게 한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사직 제출할 때는 그냥 노동쟁의를 위해서 사직 제출하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어요. 비진의 표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알아 몰라? 알죠. 지금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직 제출 아무 효용이 뭐가 된다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직 제출하고 그래야지 실제로 사직 수리할 것 같으면 사직 제출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직서 안심하게 제출해도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비진의 표시이지만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공무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봅니다. 공무는 따로 취급합니다. 자, 요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두 번째가 통정 허위표시입니다. 통정 허위표시는 108조입니다. 자, 요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똑같아요. 같은데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짜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걸 예를 들 것 같으면 갑이 지금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딱 하나 갖고 있는데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건 채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채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요 건물을 강제 집행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을의 입장에서는 가만두면 자기 건물 날아갈 것 같으니까 친구 을을 부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한 것처럼 해요. 실제로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하면서 가짜로 매매하는 겁니다. 이 가짜 매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왜냐? 지금 이 갑은 이 건물을 매각할 뭘 표시했습니까?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없잖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그리고 불일치하는 걸 갑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더러 요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뭐한다? 짜고 하는 거죠. 요 상대방하고 짜고 한다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통정했다고 합니다. 요걸 달아 말하면 상대방과 합의하에 혹은 상대방의 양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양해하에, 합의하에, 통정하에, 짜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일 귀에 와닿는 거는 뭐라고?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짜고 허위 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 그러지 말고 짜고 한 허위 표시입니다. 이렇게 요게 요건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피해자가 스스로 알고 그 알에 대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겁니다. 왜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탈세를 목적으로 하든 편의를 위해서 하든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본다 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요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항상 뭐 보는지는 알고 해야 됩니다. 요게 유효냐 무효냐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외부인은 지금 정여 매매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08조를 보면 통정 허위 표시는 그 효력이 뭐다? 아예 조문 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효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을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무효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했죠. 따라서 갑은 을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내 부동산 도로 돌려달라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한다. 여러분 이 을은 가짜 매매했으니까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없어요? 알고 있죠?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으로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놈이 배신행위를 때리는 거죠.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합니다. 이런 친구를 두면 안 돼. 그런데 이 병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매매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했다는 게 뭐라고? 선입니다. 이럴 때 이 갑은 당신은 무효인 등기를 이어받았으므로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요 무효도 다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요걸 지금부터 봅니다. 결론을 말하면 제3자라는 것은 누굴 말하느냐? 지금 요 두 사람 사이에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가 매매죠. 그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 했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에요. 문제가 되는 요 매매계약, 여기는 정여계약이 문제되잖아요. 요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 했던 사람을 당사자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누가 당사자다? 갑과 을이죠. 이렇게 무효 취소되는 법률행위 했던 당사자와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당사자와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제3자라고 합니다. 아무나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딱 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을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자, 갑이 사망하고 을이 상속을 받는다. 그럼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그러고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뭐라고? 피상속이네요.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이쪽이 되고 싶죠. 그런데 나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 그런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모든 권리 의무를 다 승계받기 때문에. 따라서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 했던 당사자와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으로서 상속인을 제외한 사람이 제3자입니다. 충분히 되겠죠? 그럼 요 제3자와 다시 거래했던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강학상 전득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득자. 여러분 기본서라든지 교과서 기본 대학 교수님 책이라든지 문제 이런 거는 항상 제3자, 전득자 이렇게 구별하는데 법조문에는 그냥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강의할 때는 제3자 뒤에 있는 사람 뭐라고? 전득자를 합니다. 이 당사자와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그냥 양수인 이렇게 말합니다. 양수인. 제3자 전득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누구에게 대항 못한다고? 제3자. 그 중에서 누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만일 이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무효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악일 때는 보호 못 받습니다. 누굴 때만 보호받는다? 선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물어봅니다. 이 병이
선에게만 하면 될까요? 무과실도 필요할까요? 우리가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 했죠? 과실이냐 무과실로 나누는데 선의기만 하면 될까요? 무과실까지도 해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선의기만 하면 될까요? 무과실도 필요할까요? 네.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선의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우리 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의사표시에서 원래 네 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비진입 표시 취소한다 그게 답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무과실은 필요가 없다.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할 때도 하고 여기 할 때도 하고 계속 나온다고. 그렇게 수십 번을 나온다니까. 근데 시험장 나오면 또 틀린 사람 틀리고 그런다니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봅니다. 이쪽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발생한다 했죠. 근데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한다 했죠. 그럼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증 책임은 증거 입증은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무인식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립되면 효력이 나타나는 게 원칙이죠. 그럼 결국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인데 무효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항상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지만 악일 때는 대항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병이 악이란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악이면 무효잖아.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에는 무효를 누가 주장합니까? 갑이죠. 너도 알고 샀지 않느냐.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갑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 스스로는 나는 선이라고 입장할 필요가 없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여러분 병이 이 을 앞으로 된 건물을 살 때, 매수할 때 무효라는 걸 알면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효가 알면 나 것도 돌려줘야 되는데 무효면 알면서 산 사람 없다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샀을 때는 그 사람은 모르고 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즉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선의기만 하면 되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일단은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과 을은 이 병에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3자는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그럽니다.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못해요. 그러나 제3자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더 좁게 말하면 나는 무효라고 주장 못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4번 나오고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공법도 나오고 등기법이 나오고 항상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모두 다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주장 못하는데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주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는 것이 보십시오.
힘 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있을 때 힘 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힘 센 사람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하잖아. 대항 못한다. 그럼 뭐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이 뜻이죠. 갑은 언제나 이 얼놈을 때릴 수 있어 없어요? 나는 때릴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대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놈에게 대항 못한다는 건 나는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지가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3년 전에 답으로 나왔어요.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진지하니까 하나 더 봅니다. 이 병은 악입니다. 지금 제3자는 뭔데? 이놈은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매매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갑은 정에게 당신 앞으로 너는 알고 샀지 않냐? 무효다. 말소하고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안 될 것 같죠? 지금 이 정은 매매는 승계취득이죠. 누구의 권리를 승계합니까? 병이 지금 소유자잖아. 그럼 하자가 없어요.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선의 악이 구별할 필요가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걸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래요. 엄폐물의 법칙입니다. 이되겠습니까? 선의의 제3자 뒤에 숨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그 뜻으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외우는 것은 간단해요.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덕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 뒤에만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요게 통정의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입니다. 방금 제가 비진이 표시하면서도 똑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했죠. 그 글씨가 요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4번 나옵니다. 다 똑같이 적용돼요.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제 이용 같더라도 항상 여기에는 한 문제 물어보게 안 물어보게? 물어봅니다.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 제3자가 선의로서 부동산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이제 부동산 반환받을 수가 없죠. 끝입니까? 을을 찾아가서 삿대질하면서 돈 달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친구하고 지금 짜고 잠시 나 앞으로 등기 좀 할게 하는데 그놈이 지 앞으로 등기 있는 것을 휘바로 팔아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놈이 선의로 가져가 버렸으면 할 수 없네. 그러고 돌아올 겁니까? 친구 사이 끝난 겁니까? 끝나고 그냥 해야 됩니까? 돈 달라 그래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반환한다고? 가액 반환 들어간다니까. 그냥 항상 부당이득 반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월 달까지도 이러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왜냐하면 이 병이 선이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사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틀렸다니까. 병이 가져가더라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무효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할 것 같으면 뭐라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문제가 없잖아. 항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이지. 언제나 무슨 청구들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무효 취소 그러면 부당이득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냥 일단 무효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신 원물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겁니다. 제3자가 쓰니면 원물은 못 받는 것이고 제3자가 악이면 원물 반환받을 수 있죠.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등기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누구였다가 이게 등기부입니다. 갑구. 여기 을 앞으로 지금 매매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소유권 돼 있다가 다시 너 앞으로 넘어갔다고 병 앞으로 넘어갔다고. 그런데 만일 이 경우 병이 악이다. 그럼 이 병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갑은 을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뭐 한다? 말소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고. 그럼 만일 병이 선이면 말소할 수가 없어. 대신 이제 갑은 을에게 돈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등기법과 관련된 거예요. 말소를 시키는 거죠. 자, 요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88페이지를 펴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4번을 보십시오. 88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라고 나옵니까? 네, 표의자나 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바로 위에 3번을 보면 선의를 한 문제가 된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는 악의를 주장하는 자, 즉 악의를 주장한다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결국 나중에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의사와 표시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케이스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모르고 하는 거 차고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할게요.